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오늘은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영화를 보고 간단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잭 스나이더의 신작이죠. 넷플릭스에 공개가 지난주에 됐고요. 아마 좀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 아미 오브 데드는 이제 잭 스나이더가 새벽의 저주를 만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만든 좀비 영화가 되겠습니다. 새벽의 저주는 2004년에 개봉을 했었죠. 빠른 좀비들이 등장해서 이 새벽의 저주도 리메이크 작품이고요. 1978년에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이 이제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B급 영화였고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정도 시절에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처음 좀비 영화를 보게 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게다가 좀 잔인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조지 로메로가 죽음의 날이나 랜드 오브 더 데드라는 속편까지 찍게 됐죠. 그 이후에 나온 좀비 영화들도 있지만 아주 그렇게 재밌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죽음의 날 정도는 재밌게 봤었고 그 이후에 브라이언 유즈나 감독이 이제 바탈리언이라는 좀비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이 이제 B급 세계에서는 많이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릿느릿한 좀비들이 이제 물리면 전염병을 퍼뜨리고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물리면 이제 무조건 이제 좀비가 되는 과정이어서 등장인물들이 지금 좀비로 변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감도 그것 때문에 형성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들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그리고 시체들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쇼핑몰로 다 이제 사람들이 피신을 가는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환락이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주변으로 이제 좀비들이 다 몰려오는 장면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러 이제 그런 쇼핑몰 같은데 요새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을 마치 좀비처럼 뭔가 아주 자연적으로 가는 것처럼 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후에 이제 2003년에 데니 보일 감독이 28일 후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뛰어다니는 좀비가 나오고 역시 전염병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져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죠. 그 이후부터 이제 빠르게 달리는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잭 스나이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를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봉된 영화의 이름은 새벽의 저주가 됐고요. 새벽의 저주가 사실 좀 더 임팩트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잭 스나이더의 리메이크작이 굉장히 성공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많이들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의 저주가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완전히 오락 영화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완전 A급 영화로 취급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월드워 Z라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개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완전히 블록버스터 형태의 오락 영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됐죠. 그리고 반도라는 영화도 후속작으로 개봉을 해서 아주 큰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좀비 영화가 어쨌든 A급 영화의 장르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드라마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비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벽의 저주를 감독했던 잭 스나이더가 이제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새로운 좀비 영화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고 새벽의 저주의 스피디함이나 그런 박진감을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나 이런 거에 잭 스나이더 부인까지 참여를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잭 스나이더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슬로우 모션이 별로 없고 좀비 영화 자체의 특징이나 이런 거를 약간씩 변주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좀비 영화에는 데이브 바티스타라는 배우가 이제 스컷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데이브 바티스타는 드렉스 역으로 유명하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굉장히 그래서 팬도 많이 있고 원래는 프로 레슬러 출신이죠. 그래서 어쨌든 근육질에 굉장히 액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선정을 해서 스컷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스컷이 이제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어떤 금고에 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약간 하이스트 전반적으로의 하이스트 장르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좀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아니고 라스베가스의 지역에 이제 격리 구역을 만들어서 이제 좀비 구역이 되겠죠. 거기를 이제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완전히 좀비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좀비 중에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그 굉장히 빠르고 힘도 세고 그리고 알파가 이제 물으면 이제 그냥 일반 좀비나 알파 좀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알파의 두목이 나옵니다. 두목과 이제 여왕도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간과는 다른 사회를 조직해서 이제 그 자기만의 공간으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비가 만들어낸 사회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도 간단히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좀비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 드림들이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 조금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알파에 가까운 좀비들은 다 뛰어다니고 약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들을 조금 더 위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에는 뭐 좀비 호랑이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약간 그 기존의 좀비물을 약간씩 변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화가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러닝타임이 긴데에 불구하고 앞에 액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하이스트 영화의 특성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팀 조직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액션도 사실 좀비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알파 좀비들이랑 싸울 때 조금 위압감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후반부까지 가기는 굉장히 텀이 길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가 좀비 영화의 그런 B급 예전 영화, 옛날 그 좀비 영화들의 B급 감성과 그리고 A급의 감성의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느릿한 좀비도 나오고 빠른 좀비도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믹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저는 되게 옛날 좀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A급 퀄리티를 주고 있지만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열광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물론 저는 재미있게 봤지만 저는 이 B급 감성, B급 좀비 영화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더 높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나리오나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막 세밀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비하인드 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에 찾아보면 잭 스나이더가 머릿속에 구상했던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현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CG나 이런 특수효과 같은 것도 예전에 새벽의 저주에 활용했던 그 팀이랑 또 같이 모여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좀비 영화로서의 재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끼리 못 믿고 그리고 인간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좀비 영화니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지 모른다는 그런 점도 굉장히 흥미를 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배반을 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 좀비 영화에서도 그런 게 티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런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비들이 이제 사회를 조직하는 것처럼 사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저는 나는 전설이다가 떠올랐어요. 약간 그거는 흡혈귀로 등장을 하지만 그 흡혈귀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그런 사회를 조직을 하고 인간들을 공격하고 뭐 그랬던 영화였거든요. 실제로 원작 소설을 보면 실제로 그 흡혈귀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걸로 이제 나오긴 하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런 나는 전설이다가 떠올랐고요. 물론 나는 전설이다가 훨씬 더 스피디하고 조금 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를 이제 좀비 영화라고 했을 때 뭐 약간의 아이디어 변경으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은 뭐 월저지나 아니면 뭐 부산행 같은 그런 뛰어다니는 좀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스피디함과 박진감, 새벽의 저주 같은 그런 박진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영화가 좀비 영화를 좀비 장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이스트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하이스트 영화로서의 재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하이스트 영화로서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라스베가스 안에 잠든 좀비도 등장을 하거든요. 약간 지쳐서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처럼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봐도 그런 노는 그런 유흥의 공간에서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인간들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금 느린 전개와 그리고 좀비 영화로서의 그런 박진감이 그렇게 막 많다고 할 수는 없어서 많이들 평을 하시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비 영화로서 이런 A급 퀄리티의 영상과 그리고 예전 B급 좀비 영화의 특유의 감성들이 담겨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비물들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잭 스나이더 감독 아미 오브 더 데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레뷰급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